고품격 대화법 클래스 다이소 시작합니다. 어느 수업 시간. 오늘 숙제 있었지. 안 했는데 어떡하지? 히히, 너 숙제 안 했냐? 쉿! 야, 조용히 해. 너 이제 큰일 났다.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면 엄청 혼내시는데. 어떡하지? 제발. 수업 종료 후. 예.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했다. 살았네. 선생님. 무슨 일이야? 민수 숙제 안 했대요. 그래? 오늘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했구나. 야, 너 진짜? 왜 고자질하냐, 치사하게. 나 고자질 안 했는데? 숙제 안 한 거 사실이잖아. 이게 진짜? 그리고 숙제 검사를 해야 다음 시간에 검사 시간이 줄지.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민수라는 친구와 그 여자친구가 싸우게 되었는데요. 왜 싸우게 되었나요? 그 여자친구가 고자질을 했거나 혹은 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고자질이란 거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죠. 고자질이란 게 뭐냐? 고자질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있습니다. 고자질은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왕을 모시드는 내시들이 있었죠. 내시들은 남성으로서의 생식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누구에게 몰래 알려주거나 하는 행위들을 했죠. 이렇게 누군가를 일러 바치거나 흉보고 험담하는 것, 그 행동들을 고자들이 하는 짓이다 해서 낮추어 부르는 말로 고자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혹은 뭐 다른 유래도 있어요. 예전에 뭐 중국의 유명한 조고라는 그 내시 황단이 있었는데 그 손자가 악행을 저질러서 그런 놈이다라고 부르는 말이라는 뜻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밀고라고 하죠. 일러 바친다. 그래서 밀고하는 사람을 고자질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자질이라는 것의 이미지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야, 나는 고자질 했어. 고자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생활 속에서 고자질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마음에서 고자질을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또 학교의 규칙이나 약속이나 뭔가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편법으로 피해가거나 안 했는데 지적받지 않고 넘어가거나 혹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 그걸 보면 열심히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킨 나는 억울한 거죠. 나는 지켰는데 쟤는 마음대로 안 해? 그런데 아무도 안 혼내네? 그래서 고자질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자질은 저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걔한테 가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말하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왜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라고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 친구에게 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나보다 힘이 세다든지 혹은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어떤 힘이 세거나 더 권력이 있는 혹은 더 어른인 사람에게 얘를 좀 혼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자질의 본질입니다. 얘 잘못했어요. 나는 잘했어요. 근데 얘는 안 혼나네요? 그러니까 좀 혼내주세요. 선생님, 엄마, 아빠, 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자질한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면 10명이면 8명, 9명은 이렇게 대답해요. 저 고자질한 거 아닌데요? 그냥 알려준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자질과 알림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알림은 뭐냐면 그 친구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더 큰 어른에게. 그래서 어떤 위험을 막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고자질은 뭐냐면 이거야. 너 한번 혼나봐라.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고자질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는 고자질이 아니라 알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다쳤거나 다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알림이에요. 두 번째,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혹은 따돌리려 할 때 그건 역시 알림입니다. 세 번째, 옳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럼 정중하게 먼저 가서 내가 부탁을 했거나 아이메시지를 썼어요.
그런데도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거나 반복될 때, 그때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알림이고요. 관련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고자질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한번 연습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친구가 내 물을 허락 없이 마셨어요, 그냥. 아, 야, 물 좀 줘 하고 마셨습니다. 이때, 선생님, 얘가 제 물 허락 없이 마셔요 라고 하는 거. 이거 알림일까요? 고자질일까요? 네, 고자질입니다. 아니,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까 세 가지 기준 중에 해당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3번. iMessage를 먼저 써야 됩니다. 우리 iMessage 공부했잖아요? iMessage를 쓰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민수가 나 진짜 현태 재수없어. 현태 오늘 마치고 내가 끌고 가서 몇 대 때려줘야겠어. 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내가 들었습니다. 이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민수가 현태 때린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 이건 알림일까요? 고자질일까요? 알림이죠. 왜냐면 누군가를 때리게 폭력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알려야 됩니다. 세 번째, 친구가 급식실에서 손을 씻고 슬쩍 내 앞에 새치기를 했어요. 이때, 선생님, 정태, 새치기예요. 앞에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알림일까요? 고자질일까요? 네, 고자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끼어든 게 사실인데요? 사실이라도 우리가 1, 2, 3번 기준 중에 해당하는 게 없죠. 3번을 활용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iMessage를 먼저 쓰는 거죠. 네가 내 앞에 끼어들어서 나 억울해. 뒤로 가줘. 라고 iMessage를 씁니다. 그런데도 못 듣는 척 하거나, 싫은데? 이러면서 버텨요.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건 고자질이 아니라 알림이겠죠. 왜냐면 한 번 정중하게 iMessage를 썼으니까요. 네 번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BTS 흉 보는 거 들었어요. 야, BTS 별로지 않냐? 이렇게 들었을 때, 선생님, BTS 욕해요. 라고 하는 거. 알림일까요? 고자질일까요? 고자질입니다. 예. iMessage를 써야겠죠? 다섯 번째,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은지 흉 보는 걸 우연히 봤어요. 야, 은지 재수없지 않냐? 야, 학교 가면 걔랑 말도 하지 마. 나도 싫어. 걔 눈빛도 재수없어. 나 걔랑 안 놀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어제 봤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알림일까요? 고자질일까요? 알림이겠죠. 왜냐면, 기준 중에 2번. 누군가를 따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바로바로 알려줘야 돼요. 실전 연습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패들렛에 들어가서 패들렛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알림인지 고자질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좋고 혹은 생각한 것도 좋아요. 그걸 문제로 내세요. 선생님이 냈던 연습 문제처럼. 그러면 댓글로 친구들이 내 문제를 보고 이게 알림인지 고자질인지 댓글로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이유를 같이 써주면 좋겠죠. 알림이라면 뭐 기준 1번에 해당한다, 2번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다이소 Q&A입니다. 선생님, 사실을 말해도 고자질이에요? 사실인데? 네, 사실을 말해도 고자질이에요. 왜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죠. 어디 공공의 장소에서 알려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게 확실하다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알림의 기준을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고자질 안 하려고 iMessage 썼거든요? 근데 안 통하면 어떡해요? 새치기 같으면 비켜달라고 했는데 안 움직여요. 제 말 무시해요. 어떡해요? 그때, 그러면은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기회를 줬잖아요. 분명히 알림이 되는 거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선생님이, 너는 최선을 다했구나. 도와줄게 하고 도와주실 겁니다. 혹은, 이게 알림인지 고자질인지 애매하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그냥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판단해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친구가 꼴 보기 싫은 행동하면 알려도 돼요? 화장하고 다니고, 남자친구랑 막 뽀뽀하는 사진 올리고, 이거 좀 별로잖아요. 이런 거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알림이죠. 알림인지 고자질인지 혹은 iMessage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나한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걸 뭘 빼앗아 갔다. 혹은 나를 아프게 했다. 그런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친구가 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행동이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의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도록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무는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선생님, 근데 이런 친구 모습 본다고 눈이 너무 아프고요. 막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들고요. 저 시름시름 앓을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인 피해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런 거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보지 마세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널 때렸어요.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얘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꼴 보기 싫은 걸 한다고 그걸 알리는 건 알림이 아닙니다. 오늘은 알림과 고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고자질은 굉장히 간편하고 효율적인 정치적인 수단입니다. 조금 힘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대화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자질 말고 알림, 아이메시지 플러스 알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